TNK 프리 김경입니다. 벤츠가 드디어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EQC400 포매틱을 공식적으로 출시하고 전기차 보조금의 가능 유무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EQC에 관해서 약간의 문제점, 구매를 망설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QC400 포매틱은 두 개의 모터를 가지고 배터리 용량은 80kWh입니다. 300kW 그리고 765Nm의 강력한 두 개의 모터로 합산 출력이 되어서 제로백이 5.1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형하고 실내에는 내연기관 차량 GLC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억 500만 원입니다. EQC를 구매하면서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 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근래 전기차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시장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전기차 그리고 일반형 전기차,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출시한 프리미엄 전기차 경쟁차로는 제규의 아이페이스, 테슬라의 모델 X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페이스랑 모델 X가 다 1억이 훌쩍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EQC가 보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받는다면 최대로 8천만 원 하반 가격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에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연기관만 따지자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 맞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리고 구매하면서 신중해야 될 부분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309라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바로 309라는 숫자입니다.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309km입니다. 벤츠 관계자가 EQC 출시할 때 전기차에서 주행거리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주행 성능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잘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가 한 2010년부터 전기차를 시승해 오고 있는데요, 시승할 때마다 항상 염려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배터리 충전 부분입니다. 10개 종류의 전기차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여준 게 487km가 나오는 모델 S 롱 버전이고요. 제규 아이페이스가 333km예요. 경쟁 모델은 모델 X 100D 같은 경우는 438km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오늘 건 EQC400 같은 경우는 309km 주행거리가 나와요. 모델 X하고 비교해 보면 약 130km 정도의 주행거리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커요. 아이페이스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행거리가 나와 있고, 요쪽에 보면 배터리 용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가 테슬라 차량들이 100kWh의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제규의 아이페이스 90kWh, 그 다음이 벤츠의 EQC400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도 굉장히 배터리 용량이 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게 주행거리 뿐만이 아닙니다. 300km
309km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좋은 주행거리가 그 두 번째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좋은 주행거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온하고 좋은 주행거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EQC400 포매틱의 좋은 주행거리는 171km입니다. 171. 믿겨지시나요? 참고로 저온은 영하 7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래프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와트 킬로미터 이렇게 효율을 좀 살펴봤어요. 아까 배터리 용량을 다 알려놨고요. 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그냥 나눠봤어요. 그래서 1kWh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 몇 킬로 가냐. 숫자가 클수록 주행거리가 많이 가는 거죠. 좋은 거죠. 보니까 모델 3 스탠다드가 7.3 정도 나오네요. 반면에 EQC400 같은 경우는 3.9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제조사가 발표한 전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별로 그냥 나눈 거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3.9면 보면은 10개 차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171km의 저온 주행거리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309에서 171 이렇게 줄을 세워봤어요. 제일 긴 게 저온 주행거리가 모델 S 롱 버전이고요. 402km. 그리고 경쟁 차종인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227km예요. 이것도 또 상당히 길어요. 근데 모델 X 100드는 자료가 없어요. 0입니다. 왜? 모델 X 같은 경우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받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아야만 환경부가 좋은 테스트를 해서 자료를 내는데 받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9개의 차종과 비교해 보면 EQC400 같은 경우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171km. 이건 역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계산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저온 주행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상온 대비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온하고 거의 저온 주행거리가 거의 똑같으면 비슷하면 100%고 그것보다 떨어지면 것에 따라서 10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0%가 나온 게 있어요. 니로 전기차예요. 코나 전기차에 비해서도 저온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비율이 90%. 그래서 이런 거 따지면 열 관리가 아주 잘 된 차예요. 니로 전기차가 코나보다 훨씬 좋은 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EQC400 같은 경우는 꼴찌예요. 9개 차 중에서요. 55%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온에서 100km 간다고 했으면 저온 영하 7도에서는 55km 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치들이 나쁘게 안 좋게 나왔는지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나빠지는 부분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로 차량 무게입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EQC 40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240kg입니다. 미국 수치하고 좀 다른데요. 미국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2225km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좌우지간 아이페이스의 공차 중량은 2133kg입니다. 그리고 모델 X 100D 같은 경우는 공차 중이 2459kg이 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아이페이스에 비해서 무려 300kg 정도가 EQC400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델 X하고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EQC보다 훨씬 차량이 큽니다. 전장이 5m가 넘고요. 7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EQC 차량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도 모터가 있고 뒤에가 모터가 있어요. 다른 전기차들하고 좀 다르게 앞부분이 되게 복잡해 보여요.
EQC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닙니다. 따라서 GLC 플랫폼을 바디를 이용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뒤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배터리 팩입니다. 다른 전기차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얇고 납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무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Q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 무게가 650kg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배터리 용량이 10kW가 더 큰 아이페이스의 배터리 팩은 600kg이 살짝 넘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더 큰데도 배터리 팩 무게는 더 작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85kWh 정도의 배터리가 540g 정도가 되고, 모델 3에 들어간 75kWh 같은 경우에는 478km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무게가 다 EQC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하나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겠고요. 또 다르게 무게를 증가시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차량의 바디예요. 이제 모노코크 바디인데, 제규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알루미늄 바디를 많이 써서 차량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도 모델 S나 모델 X에 다 알루미늄 바디를 많이 써서요. 반면에 EQC 같은 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EQC가 무게가 많이 나가고, 결국에 이것이 차량의 주행 거리로까지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좋은 주행 거리가 최악에 가깝게 나타났는데요. EQC가 차가운 날씨에 대한 에너지 매니지먼트에 관련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히트펌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주행거리가 171km 밖에 안 나왔던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가 느끼기에 정말 추운 곳에서 추운 날씨에 주행거리가 안 나오게 느끼는 최악의 전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에서 발표할 때 주행거리가 상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행 모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실험치의 결과에다 곱하기 0.7을 합니다. 따라서 주행을 부드럽게 하고 규정을 지킨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고, 차량의 에너지를 소비를 적게 줄이면서 주행하기만 한다면 상온에서 주행거리는 30% 정도는 충분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주행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100%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주행에서 추운 곳에서 주행거리는 상온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냐?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는 이유는 충전하는데 한 2시간 이상씩 직접 기다려 보면 압니다. 원래 집에서 완속 충전하는 게 전기차 배터리에게도 좋습니다. 흔히 집밥을 먹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집밥을 먹일 수는 없어요. 급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급속 충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국내 공용 충전기의 충전 속도가 100kW짜리 충전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50kW 충전기예요. 따라서 EQC가 80kWh의 배터리 용량인데 이걸 다 채우려고 하면 이론상 1시간 반 이상은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충전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80% 정도까지 충전되고 그 이후부터 충전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늦게 충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충전되면 배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시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는데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뒤에 차가 있으면 비켜줘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벤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번 충전의 주행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EQC 40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주행거리도 309km 밖에 안 나와서 경쟁 차종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온, 추운 곳에서 주행거리도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171km 밖에 안 나와서 아까 저온 주행 비율이었는데 5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츠가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 단연코 1위를 달리고 있고 제품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만큼은 아직은 초보자고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EQC 다음 버전의 벤츠 전기차는 좀 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나오지 않을까요?